혹시나 시청자들 중에 허가 도면으로 견적을 받으신 분은 엄청 손해를 볼 거예요. 한 번 더 계약을 해야 됩니다. 허가방 도면으로 견적 받아서 계약하지 마세요. 허가방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도 안 되고 시공사 같은 경우는 내줘서도 안 됩니다. 사기성이 다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쳐야 미친다. 광성엔 아큐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광성엔 아큐노TV를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꼭 이 부분은 전달 드려야만 이해를 또 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또 생겼습니다. 건축주와 시공사는 항상 딜레마가 있죠. 절대 말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시공사는 조금이라도 남아야 되고 건축주는 조금이라도 싸게 해야 된다는 어떤 불변의 법칙들 때문에 그런 딜레마들이 생깁니다. 시공사가 견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견적을 잘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말인 것 같아도 조금씩 다른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견적을 잘 받는다라는 것은 건축주가 해야 될 일이죠. 두 번째는 시공사가 견적을 잘 내주어야 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건축주가 필수 조건 사항들을 지켜야만 시공사가 견적을 잘 낼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설계 도면이 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설계사에서 내려온 설계 도면이 방수를 A라는 방식으로 한다 라고 설계 도면에 기입을 해서 건축주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건축주는 그 도면을 1, 2, 3, 4, 5 업체에 견적 의뢰를 하는 거죠. 견적 의뢰를 했다면 1번부터 5번 업체까지 견적 금액이 똑같아야 되지만 5개 업체 모두 틀릴 겁니다. 첫 번째 업체와 두 번째 업체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업체는 도면을 딱 받았는데 아이고 우리 해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물이 새더라. 이렇게 공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니 이렇게 하면 물이 새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견적을 뽑았습니다. 두 번째 업체는 도면에 그린 대로 견적을 낸 겁니다. 1번 업체는 그냥 도면에 있는 대로 견적을 뽑으면 되지. 방수 이렇게 하면 물이 새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너희 방식대로 견적을 뽑았느냐 라고 하겠지만 도면대로 견적을 뽑아서 건축주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라고 하면 추가금 요구하는 겁니다. 추가 금액이 형성이 돼 버리는 거예요. 결국 헷갈리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사람은 건축주란 말이죠. 그래서 견적을 잘 받아야 된다. 견적을 잘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설계 도면입니다. 설계 도면이 완벽해야만 정확한 견적이 나와요. 근데 간혹 허가 도면 가지고 견적을 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통상의 방법대로. 그럼 저희는 못 낸다고 말씀을 드리죠. 혹시나 시청자들 중에 허가 도면으로 견적을 받으신 분은 엄청 손해를 볼 거예요. 한 번 더 계약을 해야 됩니다. 허가 도면으로 견적서를 받을 때의 건축주의 마음을 대변하자면 빨리 허가를 받고 빨리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 빨리 견적서를 받아봐야 공사 금액을 알고 싼 데를 선택하든 중간 금액을 선택을 할 건데 실시도면 다 나가지고 시공사 구하면은 너무 늦은데 공사가 그래서 빨리 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허가방으로 견적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모든 업체가 똑같을 겁니다. 허가도면으로는 견적을 저희가 잡을 수 없어요. 하지만 너무 급하시면 잡아드리겠습니다. 다만 건축주분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게 허가방 도면이기 때문에 실시도면이 나왔을 때는 다시 계약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100%할 겁니다. 100%. 1000% 만프로 할 거예요. 왜? 실시도면 나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어떤 시공사가 지 돈 다 들여가면서 공사를 하려 하겠습니까? 허가방 도면이기 때문에 실시도면에 없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차후에 실시도면 나오면 재분석해서 재물량 산출해서 다시 계약을 합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가도면 가지고 견적을 내고 계약을 이미 해버렸단 말이죠. 계약금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 빼도 박도 못하고 실시도면 나오면 그 금액 달라는 금액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악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허가방 도면으로 견적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부 다 핀 것지만 허가방 도면으로 견적 받아서 계약하지 마세요. 허가방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도 안 되고 시공사 같은 경우는 내줘서도 안 됩니다. 사기성이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도면이 조금 늦더라도 실시도면이 나온 후에 누구나 봐도 객관적으로
시공사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들이다. 그럼 완성도를 파악한 후에 견적서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제일 적정하게 제일 안정적으로 계약을 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시공사가 견적을 제대로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시도면 없이 계약했다가 코를 똑 맞고 눈을 톡 이렇게 맞는 사람은 건축주입니다. 기본적인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실수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한테도 얼마 전에 허가도면으로 견적을 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이걸로 그냥 물량 내서 그냥 계약하면 되지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대략적으로 견적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 하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분 계셨는데 전부 다 저는 캔슬했어요. 아직까지 그런 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늦더라도 실시도면 정확하게 받고 정확한 견적서를 의뢰받은 후에 공사를 진행하십시오. 평생의 꿈이 1개월, 2개월 못 참아서 제로가 될 수가 있어요. 행복한 꿈이 악몽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일단 오늘은 철골과 패널 구조의 상가, 1층 피자집 방앗간 위에는 임대사무실, 그리고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그런 68평짜리 상가를 어떻게 지을지 디자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 고객님이셨는데, 처음에는 제가 서울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들렸는데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집을 처음 지으니까 전 재산을 투자해서 집을 짓는데, 집을 이렇게 짓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잠도 못 주무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손을 막 들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아서 정말 성심성의껏 다 설명을 해줬어요. 저희 완전 애청자분이신데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설계 파트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제가 싹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서로 좋은 모습으로 안녕 하면서 헤어졌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연락이 오신 거예요. 우리 보고 공사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근데 알겠단 말이 선뜻 안 나오는 거죠. 올라갈 때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출장 보면서 한번 또 뵀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사장님은 좀 마음이 많이 좀 가라앉으신 상태였고, 사모님하고 사장님하고 이제 다투시는 거예요. 이거 빼자, 이거 넣자, 아니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넣자, 이거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기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하면서 갔어요. 또 세 번째 미팅이 또 있었어요. 세 번째 올라갈 때는 이제 설계 계약합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아버님 오셔서 이건 안 된다, 저건 된다, 이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남 사장님께서는 마음이 너무 여리세요. 사모님 얘기도 들었다가 그 아버님 얘기도 들었다가 막 취합을 하려고 혼자 괴로운 거예요. 이게 제가 가족분들끼리 협의를 다시 하시고 다시 불러달라 하고 또 해줬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연락이 또 오신 거예요. 올라오셔서 진짜 계약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결정 다 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올라가서 그날 출장하고 다음날 뵈야 되는데, 출장 보는 도중에 연락이 왔어요. 저희 계약 못 할 것 같아요. 의견 취합이 다 아직 안 됐고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계약 때문에 서울 일정을 잡은 건데 제가 억지를 부릴 수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천천히 정리되시면 연락 다시 주십시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할 게 없잖아. 근데 왠지 내려가기 싫은 거지. 내려가기 싫어서 후에 제가 가고 싶은 곳이 몇 군데 있어서 돌고 있는데 연락이 오신 거예요. 우리 의견 취합됐다고, 내려가셨냐고, 지금 와 있다고. 뭐 왜 와 있냐고, 바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일정이 있어서 와 있습니다. 사실 그때 주변 카페 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그 만나서 계약 찍는 그 순간까지 계속 티격태격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싸움 무서워가지고, 제가 그럼 어떤 걸 해드리면 될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얘기를 마무리하고 도장을 찍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크게 지을 수도 없었고 패널로 지어야 되고 자금도 넉넉지 못했고, 옆에 옹벽도 큰 게 또 있었어요. 2m에서 4m짜리 옹벽이 한 40m 정도 되는 게 있었어요. 옹벽 공사도 해야 됐고, 그 비용 쓰면은 이 건축 비용을 쓸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금액이었으니까, 우리 애청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금에 맞추는 공사를 하고 추가 금액 없이 공사하는 그런 스타일의 업체인데, 제 폰이 1억짜리 집이에요. 근데 이 1억짜리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밑에 이만큼 옹벽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1억짜리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 옹벽이 필요하고, 이 옹벽을 공사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1억 1,000만 원이잖아요. 우리 예산은 견적 금액을 넘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1억이란 금액 예산을 받았으면 이건 필수 조건 1,000만 원짜리 하고, 이게 9,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9,000만 원을 짓는 거예요. 처음에 상담 받고 싶다 해서 상담해 드리러 갔다가 이렇게 인연이 돼서 공사까지 하게 된
그런 사례인데 나는 남 사장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떨고 막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사실 저는 맨날 짓는 게 집이니까 이거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만큼 힘들어 하시네 어떻게든 좀 잘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디자인이랄 게 없어요. 사실 우리 건축주분들은 본인이 운영할 수 있는 피자 가게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이 운영하시고 있는 방앗간 그리고 애들이 놀 수 있는 2층 다락방처럼 2층 개념의 실 여유가 된다면 한 개의 실에 임대 그렇게 해서 2층짜리를 짓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사진을 이제 볼 거예요. 출발! 이게 최초에 우리가 그린 도면은 아니에요. 다른 설계사 분께서 그려준 도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죠. 금액은 한정적이었고 우리 땅이 이거예요. 부지가 60.5평이에요. 60.5평이고 우리 건축 연면적이 68평이란 말이죠.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여기가 접도구역이거든요. 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죠. 이렇게만 봐도. 건축주분이 잘 모르다 보니까 설계사분도 대충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테리어나 외관 디자인이나 기타 등등에 관한 문제들은 시공사랑 협의해서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처음에는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로 마감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도면을 받았을 때. 그래서 제가 뭐 좀 이쁜 거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도면에는 그렇게 반영되어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 저기 옆에 있는 공장이랑 똑같다. 실제로 이렇게 공사를 하실 예정이냐고 여쭤보니까 절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쁘게 만들고 싶은데 전 잘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고 설계사가 시공사랑 협의해서 이쁘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견적 내기가 애매하죠. 이걸 어떻게 견적을 내야 되는지. 설계사분께서 있었으니까 설계 변경을 하고 도면에 입혀줘야 우리가 견적을 낼 텐데 그 설계사가 바쁘셔서 못 해준대요. 그러면 저희가 돈을 만들어 드리고 설계를 해야 되니까 소정의 금액만 받고 설계를 해드리겠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설계 도면을 쳐서 그대로 넘겨주면 최초 계약한 설계사분하고 협의하셔서 허가를 받자 착공을 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림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이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나요. 갑자기 이제 계약을 하자 그러셔가지고 이미지를 그 대신 그려온다라고 얘기를 해서 카페에 있다가 그렸어요. 급하게. 이 앞에 데크도 사실 없었고 계단 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 디테일도 없었고 조경 이런 것들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파라펫이 있는 건물이 아니라 민자 지붕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공장이 되니까 파라펫을 좀 올리도록 하자. 그리고 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 다 올리지 말고 뒤에는 조금 빼고 앞이랑 옆모습만 이렇게 올려서 이미지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건물로 만들어 보자 라고 협의를 해서 급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설계 계약도 안 한 상태였거든요. 사실 그런 상황이면 저희는 조금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남자 사장님께서 정말 하나도 모르시고 계셨던 분이라서 좀 도와드리자 해가지고 그렸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고 처음 보자마자 이제 사모님께서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폴딩도어 이런 거 없었고 처마 이런 거 없었고 이런 벽체도 청고벽돌로 안 하고 그냥 샌드위치 판넬 마감이었고 창문도 없었어요. 이렇게 계약을 하자라고 했고 얼마로 하면 되겠냐 해서 우리 이윤을 빼고 2억 1000에서 2000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까무라시는 거죠. 사장님 마음 알겠고 사모님이 요청하신 사안들을 다 잘 알겠는데 우리 돈 주고 이게 건물을 지을 수 없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드렸죠. 1억 6천이었나? 1억 8천이었나? 그 금액에 맞춰서 그냥 알아서 해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평수를 줄입시다. 가지고 평수를 줄였어요. 이렇게 쬐어요. 2층을. 이렇게까지 저희도 조금 굉장히 힘들었죠. 이렇게 벽을 쪼갰습니다. 이 자리를 데크로 이용하자. 그냥 평수를 줄이고 데크를 이용하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면을 그리고 지청에다가 넣었는데 법은 참 특별하게 희한하더라고요. 사실 여기 이렇게 되면 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면적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붕이었기 때문에. 근데 는 이거 면적에 들어간대요. 또 혼란에 빠졌죠. 그래서 그냥 면적을 늘립시다. 어차피 면적으로 인정될 거 실로 만듭시다. 또 건축주 요구사항도 있었죠. 다락방을 해야 되니까 요 계단을 설치해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다락을 만들어 달라. 기타 이런 협의 사항들이 많았어요. 건축주분도 이제 욕심이 점점 나기 시작을 했죠. 벽에 하고 배수 트레인 만들고 인테리어 얘기하고 계단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요구사항이 늘어나니까 2억 2천보다 더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뒤에 또 옹벽이 있어요. 이게 여기 흙이거든요. 옹벽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계속 요구사항을 생기다 보니까 다행히 그러면 처음에 해주신다는 대로 2억 2천에 이거 다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됐습니다. 요구사항이 늘어나니까 금액이 늘어난 건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냥 2억 2천에 이거 전부 다 해주세요. 처음에 2억 2천에 다 해주신다 했잖아요.
이리 된 거예요. 그래서 계단은 해드리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민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떻게 우리가 뭐 빚을 지든 뭐라든 우리가 조금 안 남더라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2억 2천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최초 계획보다 조금 더 모양을 더 잡았죠. 이렇게 지어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너무 사각박스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건 조금 밉시다.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만들려면 이걸 조금 밀어서 이미지를 변경합시다 해서 이건 조금 밀었고요. 뒤에는 똑같아요. 힘을 뺐습니다. 완성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건 유리예요. 검정 색깔은 다 유리입니다. 소스를 걸어놔서 그래요. 뒤에는 힘을 빼고 폴딩 도어 넣어서 여기는 피자집, 여기는 방앗간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마무리 해드리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미지를 이렇게 잡을 때까지의 건축주도 많이 고생을 하셨고, 우리 회사에서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하다가 보면 또 제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더 덧대고 붙이고 만들고 막 하긴 합니다. 일단 열심히 해서 작품으로서 명함을 만들고 나이가 조금 더 들었을 때 좀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있으니까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다들 젊기 때문에 건물 하나로 명함을 만들고 이쁜 명함들을 많이 만들어서 저희 회사 자체가 스스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까지 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